예,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저 관광공사 우리 사장 대행님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얼마 전에 지금 관광공사 그 사장 그 공석인데 후보자로 특정인이 지금 내정됐다는 소리 들린다. 이런 신문기사 본 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광공사 그럼 현재 사장 인사 추천위원회 뭐 이렇게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장관님이 이 문화권력 실세에서 배제되셨는지 관광공사와 같이 문체부 산하기관중 가장 중요한 자리의 사장 자리조차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는 장관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답변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후에서 주요 문화 관계 관련 기관에 대한 인사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국감 들어서 가장 핫한 인물이 김현재 부속실장인데 이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면은 진짜 이게 만사현통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선자원 관리에서부터 사법 리스크 대응 또 이재명 대통령 범죄 관련 재판 과정에서 상황 관리를 총괄하는 뭐 그런 정황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인사에 개입하는데 우리 문화 권력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관광공사 사장인데 이렇게 지금 그 김현지 씨가 지금 뒤에서 뒷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우종 씨가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공공연히 지금 이 이야기가 도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관계,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우종 씨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그 대통령의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 선거 재판, 또 대장동 리스크 여기에 김현지와 이우종 지금 그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의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되는 정황이 재판 기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PPT를 보시면은 특히 이우종 씨는 김웅기 씨 아들 해유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사전 지시, 사전 사후 보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사전 지시와 사후 보고를 했다는 정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이우종 씨가 김웅기 아들과 통화한 이후에 즉시 또 김현지 씨한테 전화를 두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은 김현지가 이우종한테 전화를 하고 그 이후에 2022년 2월 2일은 또 김웅기 씨가 아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해유를 합니다. 이게 만남이 있은 직후에 바로 채 몇 분도 안 걸려서 김현지한테 이우종 씨가 전화를 하는데 무려 8분 39초간 통화를 합니다. 사전 지시와 그에 따른 보고가 아니면 이렇게 장시간 바로 만남에 이어서 전화 통화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월 22일 날에도 또 김현지한테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김현지 씨와 직접적인 이우종 씨의 관계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이재명 측근과의 그런 연계성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1월 26일 날 그날도 이우종 씨가 김웅기 아들과 두 차례 통화를 하는데 이때는 이우종 씨가 또 아들과 통화 직후에 김용과 통화를 합니다. 또 그날 김현지는 또 이우종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어서 2월 22일 날도 그때도 이우종 씨가 이게 또 다른 이재명 측근 정진상과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한 이후에 김문기 씨의 아들한테 좀 통화를 하자는 문자 요청을 발송하고 그 뒤에 통화를 한 정황이 보이고요. 또 이에 대해서 또 이우종은 또 김현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여기 지금 김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김용과 정진상도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라 하면은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이 측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3인방입니다. 지금 관광공사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우종 씨가 이재명의 측근들하고 이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어느 자리를 달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우종 씨의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도부터 원래 이우종 씨는 이해찬 씨가 만든 제다부인 강장에서 정책자문위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국 사회이론 연구소의 그 상임 고문을 활동합니다. 여기 활동하면서
19대 대선 당시에 공개적으로 2017년 이재명 후보 지원을 하면서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대선에 떨어지고 나서도 그 다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관계단체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이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공로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임명되면서 2018년 경기도 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때 낙하산 코드 인사로 노조에서 또 당내, 그러니까 경기도 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그 이후에 연임을 하면서 문화의 전당이 경기 아트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 아트센터 사장 시절에는 문체 비서관으로 지난 10월 10일 임명된 이동현 비서관이 또 비상임 이사로 그게 같이 그때부터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황관리 총괄 지휘를 김현재가 했고, 그 밑에 김용, 정진상이 관여를 했고, 이구종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끈끈한 관계와 기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막후에 문체부 장관 역할은 이구종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구종 밑에서 이사까지 했던 이동현 씨는 이미 문체비서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뒤에서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신문의 그런 보도대로 이우종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고 이미 이동현 문체비서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장관은 바지저고리고 실질적인 문화 권력 행사는 김현지의 지시하에 이우종과 김동연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우종 씨가 관광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이게 파악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전혀 경력상으로 관광과 관련돼서는 일절 경험과 전문성이 없습니다. 관광공사가 이렇게 전혀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사장이 돼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까? 위원, 기관장 임명 절차와 관련돼서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게 없고 진행사항. 그러니까 제가 네.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관광공사 사장에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관광공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수백 명의 직원, 또 여러 개 또 해외 지사, 그리고 약 4천억 가까이 되는 연간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00명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경력과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관광공사에서도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